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대하상자 기반의 MFC 프로젝트를 만들고 만들어진 소스에서 CBNAPP 계열의 그 파생 클래스의 init 인스턴스 함수에 만들어진 코드를 정리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MFC 메시지 처리하기라는 이 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걸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윈도우즈가 어떤 식으로 명령을 처리하는지, 그 작업이 진행되는지 그 흐름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MFC 처음에 그 강좌 시작할 때 윈32 먼저 보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윈32는 그 코드가 다 메시지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MFC는 클래스 내에 있는 작업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처리됩니다 라는 수준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그 윈32 쪽 코드를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윈32 쪽 앞쪽 공부를 좀 하셔야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C나 C++ 프로그램 하면 그 메인 함수에서 시작해가지고 함수를 호출하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 콘솔에서 프로그램이 지금 내 프로그램만 동작한다는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하는 것이 가능한데,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고, 그죠? 동시에 실행되어서 동시에 수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키보드나 마우스나 뭐 아니면 또 다른 장치들을 다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정 프로그램이 점유하는 게 아니라 다 공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소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그걸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할당받아 쓰거나 아니면 뭐 위임받아 쓰거나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요청하고 요청하면 이제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구조를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 메시지 방식으로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우스 메시지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정보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뭐 마우스 정보를 직접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내 프로그램으로 그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네 윈도우에 너의 프로그램에서 만든 메인 윈도우에 지금 마우스가 클릭되었어. 아니면 너의 프로그램이 지금 다시 그려야 돼. 아니면 너 프로그램 위에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어. 이런 정보를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내 프로그램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 메시지들을 나는 이제 받아서 그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작업만 하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MFC보다는 윈32가 좀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윈32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윈32 강좌에 있는 자료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윈32 방식으로 프로그램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코드가 이게 다고요. 요걸 하면 프로그램이 간단하게 하나 뜹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윈메인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C나 C++는 메인으로 시작하는데 윈32 프로그래밍, 즉 윈도우즈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은 윈메인이라는 이 함수에서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이게 시작되면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구조를 보면 이제 이 부분은 내 응용 프로그램을 윈도우즈한테 등록하는 절차고요. 그 다음에 요 코드가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메인 윈도우를 실행하는 거예요. 메인 윈도우를 생성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코드고요. 이 코드가 메시지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그 메시지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그런 코드가 여기 수행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수행되면 내부적으로는 이 함수가 호출됩니다. 우리가 콜백이라고 하는데 CS 제가 설명드렸을 텐데 함수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죠? 뒤에서 호출하는, 그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실 이 함수가 어디서 호출되냐면 이 함수 내부에서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디스패치 메시지에서 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호출하지 않고 간접 호출, 암시적으로 이 함수가 호출된다고 해서 이 함수를 보통 콜백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처리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자세한 사항은 저 위에 이쪽 그 윈32 쪽 코드 보시면 다 설명이 나오고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여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윈32에서는 지금처럼 윈 메인에서 시작해서 좀 C나 C++와 똑같아요. 메인에서 시작해서 그
그 이 함수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정의하면 끝입니다.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아이디거든요. 윈도우즈 메시지는 앞에 WM이 붙어서 들어와요. 윈도우 메시지 약자고요. 그 뒤에 그 메시지에 해당하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디스트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메인 윈도우가 파괴될 때 들어오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윈도우가 파괴될 때 들어오는 메시지라면 이게 그죠? 이 들어온 메시지가 윈도우가 파괴될 때 들어온 메시지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겠어 이렇게 명시해서 프로그램 하는 것이 윈32 윈32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 내용이 MFC에서는 다 감춰져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 내용은 cwinapp라는 클래스가 다 가지고 있고요. 이 내용은 cwindow, 그러니까 cwindow라는 클래스 있죠. 그 클래스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MFC 하는 사람들은 이 코드를 못 보죠. 이 코드가 MFC 클래스 내에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코드가 없고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소스거든요. 이 소스를 보시면 저런 코드 자체가 없습니다. 윈메인 자체가 없어요. 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인 윈도우도 코드를 보면 메인 윈도우 코드가 전혀 말도 안 되게 이런 코드로 하나 딱 나와 있습니다. 아무 코드가 없어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코드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대화상자 쪽 클래스 소스인데 이렇게 이제 처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어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MFC를 하게 되면 방법론을 배우는 거죠. 네가 이걸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는 책들 대부분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너 이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 저거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MFC만 가지고 설명은 힘들어요. 그 내용이 MFC는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 내용을 원리부터 다 이해하시려면 윈32를 봐야지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클래스화가 됐고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쉽게 쓰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MFC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윈32를 하고 MFC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코드가 MFC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cwinapp 코드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 코드가 cwinapp 코드로 바뀌었고 이 코드가 c윈도우 코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init 인스턴스 함수 코드 정리했잖아요. 그 코드가 뭐냐면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코드가 init 인스턴스 안에 원래 들어가는 코드고요. 요 코드가 init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는 코드고 이게 run이라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cwinapp에. 그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함수가. 이 지금 제가 방금 한 이야기도 윈32 쪽 그 자료에 보면 제가 클래스 윈32 갖고 클래스 만드는 거 설명하는 자료 있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MFC에서 그럼 메시지 MFC는 저런 코드가 없다면 그럼 MFC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글이 이 글이고요. 이걸 안에 보시면 메시지 MFC는 어떻게 메시지 처리하느냐.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코드 있죠. 이 코드 이걸 우리가 윈도우 프로시저라고 부르거든요. 윈도우 프로시저, 윈도우가 발생하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함수, 그러니까 그 함수를 이제 윈도우 프로시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가 MFC를 하게 되면 없습니다. 안 보여요. 없는 게 아니죠. 안 보이는 거죠. 어디 있는지 안 보이고, 즉 이런 코드가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코드는 말 그대로 보면 이게 윈32 코드고요. 지금 코드를 보면 이제 WM이 윈도우 메시지죠. L 버튼 왼쪽 마우스를 다운 클릭했으면 이 작업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우스가 클릭되는 행위는 윈도우 운영체제가 먼저 체크를 할 거고요. 그 윈도우 운영체제가 보니까 어떤 윈도우에 마우스가 클릭된 거를 윈도우 운영체제가 먼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그 창을 소유하고 있는 프로그램한테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냐면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너 지금 왼쪽 마우스가 클릭되었어 라는 이 메시지를 내 프로그램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 메시지가 같이 전달되는 거죠. 저 어디로 여기 u 메시지, 이 u가 unsigned 약자거든요. unsigned 메시지입니다. 그 이름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 이름은 나중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바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타입만 맞으면 돼요. uint는 unsigned int입니다. 이거 타입 디파인 된 값이고요. unsigned int라고 적어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가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 메시지가 넘어오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저 함수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호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출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윈도우 시스템 호출을 해줘요. 윈도우 클래스를 통해서. 그러면 호출되면 나는 이제 이 메시지에 조건문 하나 달아서 이게 왼쪽 마우스가
클릭되었느냐 그것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왼쪽 마우스가 처리됐을 때 이건 DC 얻는 코드거든요. DC는 그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한 권한에 대한 거고요.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윈30에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MFC에서도 이것도 다 클래스화 되어 있어서 그냥 써라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윈32 코드 보면 이 getDC가 왜 필요하고 이 핸들이 왜 필요하고 HDC가 무엇에 쓰고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다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윈도우에서 핸들을 얻어서 그리기 위한 권한을 얻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예, 10,10에서 100,100까지 사각형 그리겠다는 코드예요. 그리고 내가 넘겨받았던 권한뿐만 아니라 값도 다 상태값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기 상태값.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반납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얻어와서 그림을 그리고 반납하는 형태도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작업이 있으면 그 if문으로 이거 추가를 해서 코드를 쭉 넣으면 작업이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이거는 윈도우가 파괴될 때 이제 수행되는 거고요. 자, 이런 코드를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싶은 거죠. 10,10에서 100,100까지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싶은 건데 이거를 내가 그럼 MFC에서 하고 싶다라고 봤더니 예, 그런 함수가 없어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함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는 없는 거죠. 그럼 없느냐? 없지 않습니다. 있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걸 정확하게 보시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윈도우 프로시저를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메시지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것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될 게 나중에 이제 잘하게 되면 이걸 안 쓰고도 할 수 있는데 초보자들은 무조건 써야 되겠죠. 어떻게 쓰냐면 프로젝트 메뉴에 가시면요. 클래스 마법사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MFC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게 될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 프로젝트 메뉴에 클래스 마법사라고 있는데 이것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지금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이 클래스 마법사가 다 관리를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클래스 이름에 보면 이제 이 프로젝트에 쓰는 클래스들이 여기 다 표시가 되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랑 그죠 Cwin app 관련 클래스랑 C 다이얼로그 EX 클래스만 제공되기 때문에 좀 클래스가 두 개 나오는 거고 다른 프로젝트 더 복잡한 걸 만드시면 이 클래스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보통 내가 이 dlg.cpp에서 이 클래스 마법사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선택되면서 나오는 게 정상인데 가끔씩 선택 미스를 하거나 아니면 얘가 약간 뭔가 다른 판단을 해서 내가 이게 DLG에서 실행했는데도 이렇게 APP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무조건 이거 보지 않고 밑에 거 막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선택한 클래스가 선택되었는지 항상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가 대화 상자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니까 클래스 이름은 DLG 붙은 이 클래스인지 먼저 확인하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윈도우 프로시저가 그러니까 윈32에 했던 윈도우 프로시저를 내가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가상함수에 가시면 가상함수 C++에서 이제 버추얼 붙은 함수들 있죠. 그 가상함수에 가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윈도우 프로시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클래스 안에 숨겨져 있고요. 가상함수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처리는 제가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저 기능을 변경하고 싶으면 지금 내가 메시지를 추가하고 싶다는 뜻이 원래 제공하는 그 메시지에서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추가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윈도우 프로시저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하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대화 상자 클래스 안에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돼요. 여기만 추가된 게 아니고요. 이 대화 상자 헤더 파일을 보시면 그죠? DLG 말고 헤더 파일 그냥 이렇게 여셔도 됩니다. 여기 DLG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었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헤더 파일하고 CPP 파일하고 개별적으로 본인이 다니면서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지금 이렇게 추가가 잘 됩니다. 클래스 마법사를 쓰면 헤더 파일하고 CPP하고 자동으로 같이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지우실 때는 요것만 지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얘도 함께 지워 주셔야 되는 거죠. 두 개를 함께 지워 주셔야지 되고요. 지금 이 코드를 보면 인자가 3개가 넘어가죠. 근데 원래
윈도우즈 메시지 보면 윈32는 4개가 넘어가거든요. 4개가 넘어가는데 여기서 뭐가 없어진 거냐면 이 인자가 없어졌습니다. 보실까요? 없죠. 왜 없냐면 지금 우리가 이 대화 상자는 이미 내가 클래스화를 했죠. 클래스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대화 상자 안에 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대화 상자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로 어떤 값이 들어가 있냐면 지금 이 첫 번째 인자에 대한 이 핸들 값 있죠. 이 핸들 값을 이미 이 클래스가 갖고 있어요. 이 C 다이얼로그 이름이 뭐냐면 그 나중에 m 언더바 hwnd라는 멤버가 있거든요. 멤버의 약자고요. 그 언더바 보통 쓰고 핸들이고 wnd다라는 뜻으로 윈도우 핸들이라는 거죠. 윈도우 핸들이고 그게 멤버로 지금 선언되어 있다. 이렇게 변수가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 상자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대화 상자의 부모 클래스가 C 윈도우거든요. C 윈도우의 멤버로 m 언더바 hwnd가 있어요. 따라서 모든 윈도우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윈도우라면 전부 다 m 언더바 hwnd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멤버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시 매개 변수로 넘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윈32 코드에는 지금 이 첫 번째 요 윈도우 핸들이 넘어오는데 지금 MFC에서는 그게 안 넘어오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으니까 안 넘겨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메시지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래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를 때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서 똑같이 if문 걸어서요 메시지 하고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WM L 버튼 다운 이렇게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몇 번만 써보시면 지금 인텔리전스가 잘 돼 있어서 방금도 다 나오는 거 보셨죠. WM 언더바 L까지만 하시면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나와서 L 버튼 다운 이렇게 누르면 왼쪽 마우스 그러니까 이 조합을 외우시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 애들이 왼쪽은 레프트라고 약자를 쓰는 거나 버튼 다 적는구나 눌렀을 땐 다운이라고 하는구나 이 조합만 아시면 이런 용어는 금방 익숙해지고 거의 외워지시고요. 사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쓰는 게 100개도 안 돼요. 많아봤자 아마 초보자 수준에 쓸 수 있는 거 30개도 안 될 거거든요. 30개도 안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써보시면 이름이 직관적이라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걸러치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L 버튼 다운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아까처럼 작업해서 코드를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MFC에서는 DC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기에 대한 권한이자 속성인 이 DC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MFC에서는 클라이언트 영역에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C 클라이언트 DC라는 이 클래스를 쓰시면 돼요. 이 클래스 만드는 방법도 사실 제가 그 블로깅을 다 해놨거든요. 그 민32 쪽에 보시면 TDC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그 현재 이 윈도우에 그러니까 디스를 넘기는 이유가 이것도 클래스니까 디스를 넘겨서 이 디스가 뭐냐면 이 대화 상자의 포인터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 상자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DC를 구성해서 이 클래스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C를 쓰면 이 DC 변수를 쓰게 되면 이제 이 대화 상자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C.rectangle 하시고요. 여기다가 10,10에서 100,100까지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 코드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10,10에서 100,100까지 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는 게 더 좋으실 테니까. 자, 컴파일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빌드하고 실행을 하고 제가 마우스를 클릭해 볼게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요게 지금 10,10에서 100,100까지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 이 코드가 윈32랑 했던 거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다르죠. 한번 제가 가져가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코드가 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윈32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 코드가 아니라 윈32 코드로 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대신 이제 getDC 함수가 C윈도우 계열에도 멤버 함수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쓸 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만약 순수 윈32로 쓰신다면 여기 윈도우 핸들을 적어야 되거든요. 윈도우 핸들 적어야 되니까 m 언더바 hwnd 그러니까 이거 C윈도우가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에러 나죠.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getDC라는 함수를
이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인 c윈도우가 이거 멤버 함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API 함수하고 이름하고 똑같이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API 함수로 getDC, 그러니까 c윈도우도 getDC라는 이름을 함수를 가지고 있고요. API 함수, 그러니까 C 타입에 제공하는 API 글로벌 함수에도 getDC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이름이 중복돼서 지금 이제 클래스 안이니까 c윈도우에 정의되어 있는 getDC라는 함수가 우선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getDC 함수는 인자가 없는데 왜 인자를 쓰려고 하느냐 해서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윈31로 그냥 직접 쓰고 싶어 라고 하시면 앞에다가 C++의 스코프에 선져 쓰면 어떻게 돼요? 전역 함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c윈도우 클래스에 있는 getDC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API 함수인 getDC 함수를 쓰겠어 라고 명시를 하면 여기 뒤에는 핸들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핸들을 받아서 이 HDC가 핸들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렉탱글 함수로 호출해서 HDC를 쓰면 사각형을 그리고요. 해제할 때도 똑같아요. 릴리즈 DC도 똑같이 c윈도우 클래스 이름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m_hwnd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 윈30에 썼던 그 코드를 MFC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완전히 이렇게 쓰면 이제 이게 윈32 코드인 거죠. 윈30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윈32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코드 있죠. 그럼 이렇게 그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거를 한 번 더 완화해서 이제 이런 클래스들 있죠. 함수들, getDC 함수나 release DC 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윈도우즈 MFC로 넘어오면서 함수가 클래스화 다 되면서 c윈도우 안에 다 포함됐거든요. c윈도우 클래스 안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 함수를 써서 약간 바꿔보면요. 이 코드가 이렇게 바뀐 거죠. 클래스화 됐으니까 cdc 포인터 pdc 얘는 안 써도 되고요. 스코프 빼고. 자, MFC로 바뀌면 이렇게 코드가 바뀌어요. 아이고. 제가 거꾸로 했네요. 이거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써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이게 윈32 코드였다면 그 MFC 코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 getDC라는 게 누구의 멤버냐면 그 c윈도우 지금 보이죠? 툴팁으로 보시 나오는데 c윈도우의 getDC라는 함수로 바뀌었고요. 이 함수를 쓰면 이제 그 윈30에서는 핸들 값이 반환되는데 그 MFC에서는 CDC라는 클래스, 이게 CDC 클래스가 그 MFC에서 제공하는 DC들을 총괄하는 제일 상위단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모든 그 DC 형태를 다 반영하는 부모 클래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getDC라고 호출하면 현재 이 윈도우에서 현재 상태에서 쓸 수 있는 DC 값이 반환이 돼요. 그럼 그걸 받아서 이 CDC 클래스가 그리는 행위에 대해서 모든 함수를 다 자기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글로벌 함수로 렉탱글을 호출했는데 얘는 이제 DC가 제공하는 렉탱글 함수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넘어가냐면 여기는 핸들이 하나 넘어갔잖아요. 여기는 핸들이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 클래스가 이 핸들 값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클래스화되면 클래스가 멤버 변수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 멤버 변수로 이런 핸들 값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그 핸들 값을 넘겨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DC가 가지고 있는 렉탱글 함수 호출하겠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MFC로 오면 이렇게 코드가 바뀌어요. 그리고 릴리즈 DC 할 때는 여기도 뭐가 안 넘어가요. 윈도우 핸들이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클래스가 c윈도우 클래스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m_hw인들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핸들들 있죠. 이 세 가지 다 사라진 거죠. 그죠? 요거 없어졌죠? 요거 없어졌죠? 요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이게 MFC 기본 코드고요. 그죠? 그러니까 윈32 코드가 MFC로 되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뀌고 근데 이제 이것조차도 막 포인트 쓰고 하니까 어렵죠. 원래 그래서 이제 MFC에서 뭘 권장하냐면 현재 그 클라이언트 영역 그 회색으로 된 거죠. 대화 상자에서
이 영역이 있죠. 좀 회색으로 된 영역이 클라이언트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클라이언트 에리아. 이 클라이언트 영역에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쓰는 DC는 이 CDC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로 C 클라이언트 DC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를 쓰면 저 클라이언트 영역에 그림을 그리는 DC가 만들어지고요. DC를 얻게 되는 거죠. get DC처럼. 그러니까 이 코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고 이 클래스를 쓰면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드를 좀 완화시킨 게 이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CDC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로 C 클라이언트 DC인 거죠. 그러면 이 코드랑 이 코드랑 비슷하게 만들어 보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형성이 먹는 거니까 적용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변수의 주소를 얘가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다형성이 뭐예요? 부모 클래스의 포인터로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그 인스턴스는 객체를 가리킬 수 있죠. 그래서 DC 주소를 이 포인트, 부모 클래스를 포인터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드가 이 코드라고 보시면 되죠. 이 코드가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대1 매칭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비유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꼭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상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그 사각형을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윈도우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럼 제가 아까 이런 WM L 버튼 다운 같은 메시지 다 외워야 되잖아요. 원래 그 윈32 하면 거의 외워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많이 써서 그냥 익숙해지니까 그냥 바로바로 써서 하는 거죠. 하는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럼 내가 이제 L 버튼 다운을 눌렀을 때,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L 버튼 다운을 눌렀을 때, 매번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하면, 여기 내가 지금 이건 10,10에서 100,100 사이에 그 좌표를, 그러니까 10,10에서 100,100 사이에, 사각형을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클릭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실행하면 클릭하면 여기 무조건 그려지잖아요. 근데 내가 마우스 여기 클릭하면 여기 사각형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사각형을 그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여기 사각형을. 그러면 여기에 사각형을 그리고 싶은데 지금 얘는 무조건 고정된 좌표로 내가 적었으니 항상 저기 그려지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윈도우즈에서는 메시지가 전달될 때 두 개의 추가 인자가 넘어옵니다. 파라미터가 이게 워드 파라미터고요. 롱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16비트 윈도우즈 시절에는 얘가 16비트고 32비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32비트 운영체제가 기본이잖아요. 그럼 이게 32비트, 32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인자가 넘어오는데 이 두 개에 다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가 어떻게 포함되는지 알 수 없죠.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무슨 정보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가 그렇게 많은데. 그럼 여기 이제 이 마우스를 여기 이게 캐럿이죠? 그죠? 캐럿을 여기 두시고 F1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MSDN 도움말이 뜹니다. 그럼 이렇게 WM L 버튼 다운 메시지 이렇게 뜨고요. 여기 보시면 설명이 나와요. W 파라면은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고 L 파라면은 이런 정보가 들어있어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설명이 들으면 W 파라면에 있는 이 정보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뭘 같이 키보드 누를 수 있잖아요. 우리 게임 같은 거 하면 컨트롤 키 누르면서 마우스 클릭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합 키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함께 클릭한 그 키들의 조합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 변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 키를 눌렀는지 뭐 Alt 키를 눌렀는지 이런 것들을 이 W 파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쓰고 싶다.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는 만약 동그라미를 찍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죠? 원을 그리고 컨트롤 키를 안 눌렀으면 그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만약 이렇게 하면 이 W 파람에 지금 MK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죠. MK 컨트롤이 있으니까 이게 컨트롤 키를 눌렀느냐에 대한 정보가 조합 키가 비트 단위로 들어 있는 거거든요. 비트 단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서 if 부분 하나 걸고요. W 파람 이렇게 하고 앰퍼센트 비트 단위로 갑시다. 비트 연산대로 걸어야 됩니다. MK 컨트롤 MK 컨트롤 이렇게 쓰면 이 MK 컨트롤 비트가 지금 활성화되었는지를 여기 이 변수에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컨트롤 키가 눌러졌느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컨트롤 키가 눌러졌으면 나는 이 렉탱글 말고요. 엘립스 엘립스가 그러면 엘립스는 보통 타원이잖아요. 보통 이제 반지름 X 반지름 Y 반지름 이렇게 하는데 MFC에서는
이 타원이랑 원을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각형을 주면 이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그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이 타원이 그려지고요. L일 때는 컨트롤 키가 안 눌렀을 때는 사각형이 그려지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만 해놓고 바꿔놓고 보여드릴게요. 그 아까 할 때는 그냥 무조건 클릭하면 사각형만 그려졌잖아요. 사각형이 지금 그려져 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게 원이 그려집니다. 지금 이게 보면 여기 이제 이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이니까 지금 두 개를 제가 같은 위치에 그렸기 때문에 사각형도 그려지고 그 위에 원도 그려진 거죠. 내가 사실 사각형 그리면 여기 사각형만 덮어 쓰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그리면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지금 따로따로 그린 건데 그림이 겹쳐져서 지금 둘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고요. 예, 여기 아까 제가 내접한다는 용어를 썼는데 내접한다는 게 사각형 안에 원이 이렇게 딱 채워지는 걸 내접한다고 하죠. 이렇게 그려지는 타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렇게 WML 버튼 다운 메시지가 발생하면 이렇게 두 가지의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 정보 중에 W 파람에 해당하는 정보가 그 조합 키에 대한 정보니까 내가 컨트롤 키, 알트 키 아니면 왼쪽 오른쪽 시프트 키 이런 것들을 무슨 키를 눌러서 마우스를 무슨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를 같이 눌렀는지 그것들을 체크하고 싶으면 W 파람을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L 파람은 좀 더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로워드, 그러니까 L 파람 이 변수가 32비트거든요. 근데 여기 설명한 거 보면 로워드 하위 32비트, 하위, 워드니까 하위 16비트에 그 X 좌표가 들어있고요. 커서에 X 좌표가 들어있고 상위 16비트에 Y 좌표, 그죠? 그 커서에 Y 좌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죠? 여기에 지금 XY 좌표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 변수가 32비트 크기인데 16비트 16비트 단위로 값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32비트 공부를 해보셨으면 윈32 공부를 해보셨으면 제가 아이고 어디 갔어. 윈32에 보시면 제가 띄워놨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윈32 쪽 소스에 보면 그 강좌에 보시면 제가 똑같이 이렇게 윈도우 만들고 거기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클릭한 위치에 사각형 그리는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아까 요 샘플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L파람 그게 32비트인데 하위 16비트에 지금 X 좌표가 들어있고요. 상위 16비트에 Y 좌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XY를 쓰고 싶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Shift하고 비트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16비트씩 분리해서 XY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비트 연산자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보면 아 이렇게 분리했구나 밀어서 당겨서 이렇게 분리했구나 라고 이해하실 거고요. 만약에 자기가 BT 연산자는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크로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L파람에서 하이워드만 분리하고 싶으면 하이워드라고 쓰시는 이 매크로 함수 쓰시면 똑같이 이 방식과 똑같이 분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위 16비트 로워드 분리하고 싶으면 로워드라고만 써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좀 더 개선돼서 이런 함수를 제공을 하긴 하는데 이 함수를 쓰고 싶으면 윈도우즈 sx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지만 쓸 수 있으니까 요거 헤더 파일 인클루드 하고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함수를 쓰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럼 직접 이렇게 분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하시게 이렇게 매크로를 써서 상위 하위 분리하도록 코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좌표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L파람에 넘어온 이 32비트 좌표 XY 좌표를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그럼 이제 하위 16비트에 있는 X값과 상위 16비트에 있는 Y값을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하고 이제 내가 아까는 절대 좌표 그러니까 10,10에서 100,100이라는 그 위치에다가 그냥 무조건 사각형을 그리거나 원을 그렸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를 내가 X, Y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한 위치 있죠. 마우스를 클릭한 위치에 그리고 싶으면 여기 정보를 이용했으니까 X, Y, X, Y 이러면 점이죠. 같은 점에 시작점과 끝점이 지금 같잖아요. 이게 시작점이라고 보고 이거 끝점이라고 보시면 둘이 값이 같으니까 완전히 점이 되어 버리겠죠. 그럼 안 보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사각형 좀 벌려야 되겠죠.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나?
예. 내가 여기서 좌표를 벌리려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점에서 여기가 x, y라고 친다면요. x, y라고 친다면 여기서 50 빼기 50을 하면 x쪽으로 50 빼고 y쪽으로 50을 빼면 여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xy라면 x쪽으로 50도 하고 y쪽으로 50도 하면 여기가 그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우스를 여기다 클릭했다면 그죠? 여기를 클릭했다면 여기가 x, y일 거고요. 여기서 그 x쪽으로 50 빼고 y쪽으로 50 빼서 시작점을 이걸로 바꾸고 여기서 x를 50도 하고 y를 50도 해서 예, 끝점을 y로 바꾸면 예, 요렇게 이제 사각형 좌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에서 그 우리 좌표계는 x축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면 플러스고 y축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플러스잖아요. 수학에서는. 근데 그 컴퓨터에서는 좌표가 이쪽으로 플러스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수학에서 내려가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 내려가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1로 가면 값이 증가해요. 여기가 0이고요. 1, 2, 3, 4, 5, 6, 7, 8, 9 하면서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있는 좌표기하고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뒤집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좌표 개념 하다가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X축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데 Y축은 값이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아래로 내려가면 수학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컴퓨터에서는 좌표계는 아래로 내려가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값이 반대로 나오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좌표를 여기다가 빼기 50은 너무 크니까 30씩 할게요. XY에다 30을 빼면 이제 시작점은 랩트 탑 쪽으로 좀 더 밀려 올라갔을 거고요. 끝점은 이렇게 더하기 30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X, Y 위치에서 시작점은 30씩 뺐고 끝점은 30씩 더해서 양쪽으로 더 벌린 거죠. 그리고 이 좌표는 똑같이 사각형에도 적용돼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10,10에서 100,100까지 사각형이나 원을 그렸을 텐데 지금은 마우스를 클릭한 그 지점에서 사각형 또는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빌드 하시고요. 실행해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제가 지금 화살표 마우스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여기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 이제 클릭한 위치가 x, y니까 여기는 50, 30씩 뺀 위치, 30을 더한 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사각형이 고정된 위치에 나왔는데 지금 사각형이 클릭한 위치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원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MFC 말고 윈32로 할 때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작업을 해서 분리를 하고, 도움말을 보고, 무조건 도움말을 봐야 되겠죠. 물론 자기가, 익숙하면, 이런 것들이 익숙하면, 안 보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아는데,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말을 보는 게 편하겠죠. 그죠? 이렇게 도움말을 보시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을 MFC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제공하냐면 이 윈도우 프로시저를 지금 이제 이 윈도우 프로시저를 이렇게 해서 메시지 추가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요. 다른 방식을 씁니다. 다른 방식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쓰지 않아요. 제가 설명하려고 이게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MFC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일단 이걸 안 쓸 거기 때문에 이걸 지워야 되는데 지우면 코드가 다 없어지겠죠.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주석으로만 처리해 놓겠습니다. 이걸 등록할 때 여기 추가됐으니까 얘를 주석 처리하고요. 그러면 빠졌죠?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에러 나겠죠? 그럼 이걸 전체 주석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주석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안에 지금 멀티라인 주석이 있어서 멀티라인 주석기를 겹쳐서 이렇게 엉망으로 주석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주석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에러가 안 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주석 처리가 다 되었으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윈도우 프로시저 안 쓰는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아까 우리가 추가했는데 이제 추가 안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윈도우즈가 MFC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작업을 하느냐? 이렇게 윈도우 프로시저를 넣지 않아요. 안 넣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클래스 마법사 있죠? 클래스 마법사 실행을 해서 아까는 제가 이거 봐요. 지금 다이얼로그에서 실행했는데 APP 떴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DLG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메시지, 아까 가상함수에서 윈도우 프로시저 찾았잖아요. 가상함수 선택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선택하세요.
여기 보면 메시지, 이 윈도우, 이 대화 상자에서 쓰는 메시지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외울 필요 없이. 그럼 여기서 WM L까지만 쓰시면 L 버튼 다운 보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선택하시면 이게 함수로 바로 추가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 추가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if문 걸지 않고요. L 버튼 다운 쓰고 싶다면 이 대화 상자에 on L 버튼 다운 메시지가 함수가 바로 추가가 돼요. 이거를 클래스 마법사가 다 연결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헤더 파일에 지금 이게 코드가 들어갔고요. 그죠? on L 버튼 다운. 그러니까 WM L 버튼 다운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WM L 버튼 다운. 그죠? 이 이름 잘 보세요. WM이 떨어져 나가고요. 떨어져 나가고 앞에 on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on이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다, 진행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on air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앞에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함수들은 대부분 앞에다 on을 붙이고요. 붙이고 그 뒤에 이제 이름은 L 버튼 다운 이름 있죠. 그러니까 이름뭐 똑같죠. 대소문자 그러니까 얘는 상수값이니까 다 대문자로 적었고요. 이걸 함수를 옮겨올 때는 의미 있는 것들 시작은 그 레프트 의미하니까 L 대문자, 버튼의 B가 대문자, 다운의 D가 대문자 이렇게 이름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함수로 이름 바꿔주신 것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코드가 일단 클래스 위저스면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맵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윈도우 프로시저를 감추기 위해서 MFC가 만든 기술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완전히 뜯어서 저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살짝 힌트를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보면 툴팁으로 샵 디파인 코드 보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 많은 코드가 저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리기로 매크로 함수로 만들어진 거고요. 저게 실제로 이제 어떤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할 것인가를 정의해 놓은 그 매크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해 못 하실 거고요. 나중에 좀 실력이 좀 붙으셔서 어느 정도 MFC 구조를 이해하면 저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매크로 함수 때문에 무엇을 MFC가 감출 수 있었냐면 그 요 함수 여기 이 구조 있죠. 여기서 이걸 호출하고 하는 이 메시지 처리하고 하는 이 구조를 지금 아까 이 매크로로 감춘 겁니다. 이 매크로로 감춰 놓은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on WML 버튼 다운이라고 이게 추가됐죠. 이게 바로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되면서 얘가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추가된 겁니다. 여기 이름 똑같죠? 앞에 on 붙었고요. 밑에 L 버튼 다운이라는 요 메시지 이름이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고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함수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L 버튼 다운이 클릭되면 무조건 이 함수가 호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 세 가지에 의해서. 그 만약에 내가 L 버튼 다운 잘못 추가했어 라고 하면 지우셔야 되죠. 지워야 되는데 이거를 클래스 마법사에서 지울 수도 있고요. 클래스 마법사에 가시면 어디 갔죠? 프로젝트에 클래스 마법사에서 지울 수 있는데 지우지는 마세요. 지금 이거 또다시 메시지에 보시면 있잖아요. 여기서 처리기 삭제라고 있죠. 이거 누르면 지워줄 것 같죠? 안 지워줍니다. 이게 뭐 하냐면 이 삭제 누르면 한번 해볼까요? 삭제 누르면 예, 주석 처리만 해줍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된 데를 보면 여기 처리됐죠. 어디 처리됐어요? 여기 처리됐고요. 그 L 버튼 다운. 그 다음에 이 메시지 맵에 요거 주석 처리됐어요. 이 세 군데를 그러니까 자기가 추가했던 거니까 제거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지우는 게 이렇게 지워야 되겠죠. 안 쓸 거면 그래서 처리 삭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세 개를 그냥 지우시면 돼요. 꼭 클래스 마법사로 지워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나중에 자기가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럼 클래스 마법사 안 쓰고 직접 나는 막 다 아니까 직접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클래스 마법사 안 쓰고 이렇게 직접 이름 다 쓰시고 아이고 요것도 그죠?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고 요것도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한 세트니까 지울 거면 저 세 개 다 지우셔야 되고요. 추가할 거면 저 세 개를 다 추가해야 돼요. 그냥 내가 클래스 잘못했네 하고 요것만 지우잖아요. 그럼 이제 에러가 엄청 많이 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에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우실 거면 세 개를 한꺼번에 지우고 추가할 때도 한꺼번에 추가하고 주석 처리하고 싶어도 세 개 한꺼번에 주석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추가되는 거 클래스 마법사로 추가하는 걸 보셨고요. WM L 버튼 다운. 그럼 이제 쉽게 되죠. 아까 우리 윈도우 프로시저 했을 때는 자기가 if문 조건 걸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요.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MFC의 그 메시지 처리기를 사용하면
인자가 W 파람 L 파람이 아니고요. 인자를 내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로 변환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M 플래그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W 파람이고요. W 파람 안에 컨트롤 키 조합이 들어있다고 했죠. 이게 지금 W 파람으로 이렇게 직접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L 파람엔 좌표값 들어있다 했잖아요. 얘가 다 분리해서 C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넘겨줍니다. C 포인트가 포인트 스트럭처하고 똑같아서 좌표, 그러니까 X, Y 좌표 담고 있는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X 좌표 쓰고 싶으면 포인트.x라고 쓰시면 되고요. Y 값 쓰고 싶으면 포인트.y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M 플래그에 대한 것은 이건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봐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뭔지. 근데 좀 더 직관적으로 분리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MFC가 제공하는 클래스 마법사를 이용해서 메시지 핸들러를 바로 만드시게 되면 그 W 파람 L 파람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떤 코드를 추가하면 되냐면 아까 했던 작업을 그대로 여기서도 해볼게요.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클라이언트 DC하고 이제 분리하는 작업은 필요 없죠. 왜냐하면 다 분리해서 들어오니까요. 여기 그죠? 이렇게 분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포인트.x, 포인트.y 그쵸? 그러니까 비트 연산자 막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다 분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에러가 나는 이유는 요게 이걸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그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MFC 스타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윈32 코드고 이걸 윈32 코드를 MFC로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것은 MFC가 권장하는 형태가 아니고 MFC에서 WM L 버튼 다운을 쓰면 윈32 형태로 쓰지 말고 지금처럼 on L 버튼 다운 메시지 핸들러를 추가하고 이렇게 기능을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덜 외워도 되고 더 직관적으로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얘라고 누르시면 지금 이렇게 클릭하면 아까처럼 그죠?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똑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사실 무엇을 쓰든 결과는 똑같고요. 결과는 똑같은데 MFC가 권장하는 코드는 이 코드라는 거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점점점 여기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지고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 많아지고 속도 빠르게 할 때는 이렇게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윈32 프로그래밍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지 예, 원활하게 마음대로 막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윈32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제가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설명하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메시지 쓰고 싶으면 클래스 마법사 실행해야 되고 거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코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MFC 책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원리 같은 거 설명 안 하고 그냥 클래스 마법사 실행했어요. 거기에 L 버튼 다운 찾으세요. 추가하시고요. 코드만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 함수 안에 예, 이런 클래스 있거든요. 선언하시고요. 그 안에 이렇게 코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초보자들은 어떻게 보면 쓰긴 편하죠. 외울 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막 쓰면 되니까. 근데 조금 더 응용하고 좀 더 효율성 높은 코드를 만든다 못 만들어요. 뭐가 효율성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저 클래스가 다 제공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저 클래스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헤쳐야 되는데 그 파헤치는 이 코드가 결국은 이 코드라는 거죠. 결국 이거를 이제 이해하면 아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50분이 다 돼가네요.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 MFC 이야기에서 지금 메시지 처리만 딱 했거든요. 처리만 딱 했는데 요 부분 이제 이 부분까지 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번 강좌는 요 MFC 처리하기, 메시지 처리하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저 다음 거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